이번에는 지구가 도넛처럼 생겼으면 어땠을지 생각을 해봅시다. 지구에 두르는 밧줄을 회수가 될까요? 자, 도넛 모양이라면은 만약에 이렇게 구멍으로 이렇게 들어간다면요? 이걸 잡아당겨도 안 되죠?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누나수학입니다. 오늘은 수학 난제 중 하나인 푸엔카레 추측에 관한 책 한 권을 가지고 왔어요. 바로 100년의 난제 푸엔카레 추측은 어떻게 풀렸을까입니다. 푸엔카레 추측은 뭐냐면요, 우주의 형태와 구조에 관련된 수학 문제예요. 어떤 가치인 3차원의 공간에서 모든 폐곡선이 수축되어서 한 점이 될 수 있다면 이 공간은 반드시 3차원 구로 변형될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1904년 푸엔카레가 처음 제기한 이후로요, 수많은 수학자들이 도전했지만 증명하지 못했던 말 그대로 세계의 난제였습니다. 이제 푸엔카레 추측의 세계로 여러분을 안내하겠습니다. 누군가 긴 밧줄을 잡고 우주여행을 떠났다고 해요. 그 사람이 우주를 한 바퀴 돌고 무사히 지구로 돌아왔다고 칩시다. 그때 우주를 빙 두른 밧줄을 지구에서 회수할 수 있을까요? 만약 밧줄을 회수할 수 있다면 우주는 둥글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푸엔카레 추측이에요. 자, 이제 범위를 좁혀서 지구를 생각해 볼게요. 자, 16세기에 포르투갈 탐험가 마젤란은 배를 타고 세계 일주를 함으로써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증명했어요. 푸엔카레는 마젤란의 방법으로는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증명하기 어렵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만일 지구가 큰 구멍이 뚫린 도넛 같은 모양이었으면 어땠을까? 이런 질문을 던져요. 푸엔카레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주 긴 밧줄을 준비해서 곳에 섭니다. 그런 다음에 밧줄 한쪽 끝을 곳에 고정시키고 다른 한쪽은 배에 묶습니다. 그 밧줄을 매단 채 배를 타고 긴 항해를 떠나는 거예요. 배는 지구를 빙빙 돌아서 마침내 처음 출발한 그 장소로 되돌아옵니다. 이제 여러분은 배에 묶었던 밧줄을 풀어서 그것을 다시 곳에 고정시킵니다. 밧줄을 끌어당겨서 모두 회수할 수 있다면 지구는 둥글다고 말할 수 있겠죠. 보세요. 지구예요. 이렇게 갔다 옵니다. 그 다음 이거는 다시 이렇게 회수가 가능하죠. 이번에는 지구가 도넛처럼 생겼으면 어땠을지 생각을 해봅시다. 지구에 두르는 밧줄을 회수가 될까요? 자, 도넛 모양이라면은 만약에 이렇게 구멍으로 이렇게 들어간다면요? 이걸 잡아당겨도 안 되죠. 네. 구멍 속으로 밧줄을 통과시키면은 밧줄이 지구에 걸려서 회수가 되지가 않습니다. 구멍을 따라 밧줄을 두른 경우에도 역시 회수가 되지 않아요. 지구가 둥근지 아닌지는 밧줄 하나로 알아볼 수 있습니다. 자, 푸엔카레가 생각한 우주 모양을 아는 방법은요, 우주 로켓을 사용하는 방법이었습니다. 푸엔카레는 자신의 머릿속에 로켓을 밧줄에 묶은 다음에 우주 공간을 향해 쏘아 올린 것입니다. 로켓은 밧줄을 매단 채 자유롭게 우주 공간을 날아다니겠죠? 그리고 우주를 한 바퀴 돌고 난 뒤에 무사히 지구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다시 밧줄을 잡아당겨요. 만약 밧줄을 회수할 수 있다면 우주 공간은 구멍이 터진 것 없이 그야말로 동그랗다고 말할 수 있겠죠. 밧줄을 회수할 수 없다면요, 도넛 모양으로도 볼 수도 있겠죠. 푸엔카레는 미분 기하학으로 막연한 우주 모양을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완전히 다른 발상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해서 태어난 것이 위상 기하, 토폴로지라고 하는 도형을 파악하는 새로운 방법입니다. 일반적으로 미분 기하학에서는요, 거리와 각도가 다르면 모양도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토폴로지에서는 구와 원뿔과 원기둥은 모두 같은 모양입니다. 같은 모양. 그쵸? 왜요? 같은 구가 되죠. 같은 구가 되죠. 접시와 스푼, 찻주전과 뚜껑은 동그란 구가 되고 착장과 찻구멍은 도넛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구멍의 수가 같으면 같은 모양으로 보자고 했어요. 구멍의 수가 같으면 같은 모양이다. 푸엔카레는 논문 마지막에 이렇게 적었다고 합니다. 이 문제는 우리를 아득히 먼 세계로 데려갈 것이다. 우주 공간의 형태에 대한 질문을 던진 푸엔카레 추측, 이 추측을 증명하기 위해서 수학자들이 본격적으로 도전한 건 1950년대부터입니다. 1950년 프린스턴 고등연구소의 파파키리아코플로스는 푸엔카레 추측을 증명하는 데 발판이 되는 3가지 중요한 정리를 해명합니다. 그 중에서 대뇌 보조정이라는 난제를 증명하기도 하죠. 독일 출신의 볼프강 하겐 박사는요, 푸엔카레 추측을 풀다가 또 다른 난제인 사색 문제를 증명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1960년대 미국 유시 버클리 교수였던 스티븐 스멜 박사는요, 고차원에 일반화된 푸엔카레 추측이라는 논문을 발표해서 만일 n차원의 우주에 두른 밧줄이 모두 회수될 수 있다면 n차원 우주는 둥글다 라고 증명합니다. 그리고 1980년대 미국 윌리엄 서스턴 박사는요, 3차원 다양체, 크라인군, 쌍곡 기하 논문에서 우주가 어떤 형태를 띠든 그건 반드시 최대 8종류의 서로 다른 단편으로 성립된다 라고 서술했습니다. 서스턴은 기하학 추측을 무기로 푸엔카레 추측에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2002년 가을 드디어 러시아의 그리고리 페렐만 박사가 인터넷에 푸엔카레 추측을 증명한 논문을 게시합니다. 이제 페렐만 박사의 증명의 세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주를 8가지 형태로 나눌 수 있다고 한 서스턴 박사의 추측을 깔끔하게 만들기 위해서 리처드 해밀턴 박사가 제창한 것이 바로 리치 흐름 방정식입니다. 우주 형태에 어떤 변화 요인을 더하고 시간을 경과시키면 복잡한 모양의 우주는 최종적으로 깔끔한 모양으로 변화하는 것이 리치 흐름 방정식입니다. 해밀턴 박사는 이 리치 흐름의 방정식이 물리학에서 사용하는 열 방정식과 같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열 방정식에 다루는 열을 형태, 곡률로 옮겨놓은 것이 바로 리치 흐름이에요. 요철이 있는 형태를 시간과 함께 평평한 형태로 변화시키는 방정식입니다.
빨대로 비눗방울을 불 때 빨대에서 나온 비눗방울은 처음에는 요철을 가진 흐물흐물한 형태인데요. 일정 시간 지나면 반드시 깔끔한 구가 됩니다. 이 아이디어는 골치 아픈 결점이 있었어요. 우주 형태를 비눗방울처럼 변화시킬 때 그 형태를 조절하기 어렵고 찢어지기도 합니다. 마치 비눗방울 막이 얇아져서 찢어지는 것처럼 찢어지면 우주의 형태 자체가 없어져서 계산할 수가 없죠. 페렐만 박사는 비눗방울 찢어지려고 할 때 시간을 뒤로 돌려도 된다는 미증의 아이디어를 제시합니다. 시간을 과거로 거슬러 가게 되면 우주는 찢어지지 않고 깨끗한 형태로 나눌 수 있다는 거죠. 페렐만 박사는 L 함수라는 개념을 도입해서 시간을 미래, 과거로 자유롭게 조정하면서 파탄 없이 계산을 진행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주의 특이점을 멋지게 극복했습니다. 포엔카레 추측을 증명했음에도 페렐만 박사는요, 필드상 수상도 거부하고 상금 100만 달러도 거부했다고 합니다. 천재 수학자 페렐만의 근황은 알기 어렵다고 해요. 저도 참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수학의 인생을 걸고 좋아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수학자들의 삶을 잘 보셨나요? 러시아부터 미국까지 일주하면서 포엔카레 추측에 도전하는 수학자들의 열정과 고통이 만들어낸 장대한 드라마였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재미있고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구독 꼭꼭 눌러주세요.